저 할아버지는 대체 어떻게 여기 들어왔대? 글쎄, 옷차림 보니까 여행객인 것 같은데 VIP 대기실엔 어울리지 않잖아. 사람들이 속닥이는 소리가 서울역 VIP 대기실 안에서 은근히 들려왔다. 붐비는 일반 대합실 바로 옆이지만 유리문으로 구분된 이곳은 고급 의자와 차분한 조명 아래 비교적 한적하고 조용했다. 주로 특실 승객이나 특별 회원들이 이용하곤 했는데 그중 유독 눈에 띄는 한 노인이 있었다. 노인은 머리가 희끗했고 잔주름 가득한 얼굴에 조용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낡았지만 깔끔하게 세탁된 감색 점퍼와 무릎 부근이 해진 면바지 그리고 오래된 운동화를 신은 모습은 VIP 대기실의 번쩍이는 분위기와 대조적이었다. 그의 손엔 중고로 보이는 여행용 가방이 들려 있었고 옆에는 11살쯤 되어 보이는 손자가 서서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할아버지, 여기 되게 조용하네요. 근데 밖에서 다들 우리 쳐다보는 것 같아요. 손자는 노인의 바지자락을 잡아당기며 조용히 물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조금 낯성아 보구나. 하지만 괜찮아. 우리가 여기 있어도 아무 문제 없단다 한편. 대기실 데스크 뒤편에 서 있던 남자 직원. 벌써 머리에 젤을 발라 반듯하게 넘긴 헤어스타일과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대기실 담당 매니저인 듯 보이는 가 곁눈질로 노인과 손자를 살폈다. 그리고 입술을 살짝 앙다물더니 곧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손님, 여기 일반 이용객 출입이 제한된 구역인 거 알고 계십니까? 노인은 소탈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네, 알고 있습. 저희가 특실 티켓을 가지고 있어서요. 그때 뒤쪽에서 작은 비웃음이 들려왔다. 특실 티켓이라니 저분이? 에이, 말도 안 되지 않아? 속닥임이 끊이지 않자 매니저는 공손한 듯하지만 어디선가 약간의 경멸이 배어있는 말투로 다시 확인했다. 혹시 티켓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노인은 망설임 없이 주머니에서 종이 티켓을 꺼내 매니저에게 건넸다. 매니저가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살짝 놀란 듯 눈썹이 위로 솟았다. 특실표가 맞긴 합니다만 선생님, 이곳은 VIP 멤버십 라운지입니. 특실표가 있어도 멤버십 카드가 없으시면 이용이 좀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노인은 잠깐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아, 그렇군요. 누가 이 특실표면 라운지를 쓸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잘못 들었나 봅니 손자가 실망스러운 얼굴을 하고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할아버지, 그냥 밖으로 나갈까요? 그러자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손자를 달랬다. 조금만 더 있자. 곧 기차 시간이 되니까. 매니저가 뒤쪽으로 물러나긴 했지만 애매한 미소를 띤 채 주위를 맴돌았다. 대기실에 있던 몇몇 승객들은 시선을 거두지 않았고 속삭임이 계속 이어졌다. 여긴 쉽게 들어오는 데가 아닌데. 쟤는 손자 같긴 한데 할아버지가 좀 눈치가 없나 보네. 손자는 할아버지를 향해 다시 속삭였다. 사람들이 우리를 왜 이렇게 쳐다봐요? 모르겠다. 아마 옷차림 때문인지. 우리가 낯설어서 그런가 보지. 노인은 여전히 부드러운 목소리를 유지했다.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기차 시간만 잘 기다리자. 그러나 그 순간 매니저는 다시 근엄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손님 죄송하지만 회원용 라운지이다 보니 계속 계시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 아이가 있다면 더욱 혼잡해질 우려도 있고요. 노인은 아이가 있다는 이유로 쫓겨나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차분하게 물었다. 그렇다면 조금만 기다리다가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 기차가 곧 출발할 시간이어서. 매니저는 가볍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용 규정상 곧 기차 시간이 되더라도 허용이 어렵습. 다른 특실용 대기 구역이 있으니 거길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 노인이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렇군요. 알겠습. 아이가 좀 지쳤을 것 같아서 편하게 쉬게 해주고 싶었는데 미안하군요. 손자는 고개를 떨구며 작게 중얼거렸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그냥 가요. 그러자 옆에서 바쁘게 서류를 넘기던 또 다른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매니저에게 다가왔다. 그 직원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어딘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노인을 훑어보았다. 마치 어딘가에서 본 듯한 인상이 스치지만 잘 떠오르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매니저는 이미 단호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더 이상 실랑이 하지 않게 밖으로 나가주시겠어요?
이제 대기실 안의 모든 시선이 노인과 손자에게 고정되었다. 노인은 작게 한숨을 내쉬며 어깨에 맨 가방 끈을 고쳐 잡았다. 알겠음, 내 잘못이니 아이에게 뭐라고 하지 마세. 그러면서 천천히 일어서려는 바로 그때 밖에 시끌벅적한 소리가 라운지 안까지 들려왔다. 저리 비켜! 라는 고함과 함께 일반 대합실 쪽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드는 기색이 보였다. 그리고 누군가 다급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누가 위험한 물건을 들고 위협하고 있어요. 큰일 날 것 같아요. 대기실 안의 분위기가 일순간에 급변했다. 마치 VIP 라운지와 상관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소동이 밖에서 벌어지는 느낌이었다. 매니저가 화들짝 놀라며 문 쪽으로 걸어갔고 손자도 겁에 질려 할아버지에게 매달렸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노인은 천천히 시선을 문 밖에 두었다. 그리고 아주 잠깐 노인의 눈빛이 예리하게 빛났다. 매니저는 밖에 소란을 보더니 허둥지둥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라운지에 있던 사람들도 저마다 불안한 얼굴로 가방을 챙기거나 뒤로 물러났다. 제발 경찰에 빨리 연락해요. 누가 흉기라도 꺼낸 거 아니에요? 그 시끄러운 소리 속에서 노인은 눈을 가늘게 뜨고 상황을 살폈다. 대합실 중간쯤에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눈이 충혈된 한 중년 남성이 휘청거리며 서 있었다. 그의 손엔 일회용 커터칼이 들려 있었고 얼굴은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듯 일그러져 있었다. 주변 승객들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나며 소리를 질렀다. 저 남자 왜 저러는 거지? 누군가 저지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운지 안에서 지켜보던 매니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마이크에 대고 외쳤다. 보안팀, 보안팀 어디 있습니까? 빨리 와주세요. 그러나 보안 요원들이 달려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그 사이 남성은 더욱 흥분한 목소리로 주변을 위협하고 있었다. 다 비켜, 다 비키라고. 다신 이딴 세상 못 살겠어. 손자가 잔뜩 겁을 먹으며 할아버지 뒤로 몸을 숨겼다. 노인은 잠시 아이를 다독인 뒤 매니저 쪽을 보았다. 혹시 내가 잠깐 나가도 되겠소? 매니저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봤다. 아니, 위험합니다. 보안팀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죠. 노인은 잠깐 생각하는 듯하더니 아이에게 낮게 말했다. 여기서 잠시 기다리고 있어. 할아버지 금방 올게. 할아버지 위험해 보여요. 걱정 말아라. 괜찮을 거야.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매니저가 크게 손사래를 치며 말렸지만 노인은 그 손을 살짝 피해 천천히 대합실 한가운데로 향했다. 소란의 중심에 있는 남자는 눈매가 이미 흐릿해져 있었고 손을 덜덜 떨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가 노인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가까이 오지 마. 너도 다 똑같은 인간들이잖아. 노인은 약간 기운을 낮춰서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가 많이 힘든 것 같구나. 내가 좀 도울 수 있을까? 도울 수 있다고? 네가 뭘 알아?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았어. 대기실 안 VIP 고객들과 일반 승객들, 그리고 역 직원들까지 모두 숨죽인 채 그 장면을 지켜봤다. 매니저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저분이 왜 저러고 있지 하고 작게 중얼거렸다. 노인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늠이 안 되긴 하지만 혹시 내가 얘기 좀 들어도 될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다 소용없다고. 남자는 커터칼을 움켜쥔 손을 떨었다. 주변 사람들은 노인이 다칠까봐 움찔거리며 더욱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노인은 미동도 없었다. 네가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해서 이렇게까지 왔다는 건 알겠어. 나도 예전에 사람들에게서 외면받은 적이 있었거든. 뭐, 네가 뭘 안다고? 잘 알진 못해도 적어도 이런 식으로 고통을 드러내는 건 네가 마지막으로 내는 신호일지도 모르잖니. 남자의 격한 호흡이 조금 느려지는 듯했다 그러더니 그가 한숨처럼 외쳤다. 회사에서 잘렸어. 가족도 날 안 믿고 오늘 아침엔 정말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더는 견딜 수가 없어. 사람들은 긴장하면서도 그 말에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다. 노인은 작게 그래 하고 중얼거리더니 부드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정말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네가 그토록 바라는 건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스스로를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남자가 다시 울분을 토하자
노인은 조용히 손바닥을 위로 향하며 천천히 앞으로 내밀었다. 칼을 내려놓고 나랑 잠깐 얘기해 볼래? 난 네 마음을 들어주고 싶어. 그리고 만약 네가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여기에 있는 모두가 지금부터 널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어. 그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지만 노인의 목소리가 워낙 낮고 부드러워서인지 남자는 잠시 멈칫했다. 마치 그 말에 묘한 위안이라도 느낀 것처럼 커터칼을 쥔 소나기 힘이 서서히 풀리는 듯 보였다. 그러나 완전히 칼을 내려놓지는 못하고 남자는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누가 날 이해하겠어? 난 모든 걸 잃었는데. 노인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잃지 않은 것도 있을 거야. 그리고 잃었다고 해서 끝이 되는 건 아니지. 주변에 있던 영무원들이 잔뜩 겁에 질려서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연락하는 모습이 보였다. 매니저도 뒤늦게 보안팀 언제 오냐고 하고 재촉했다 하지만 노인의 주변만은 묘하게 평온했다. 마치 그 목소리에 무언가 설득력이 깃들어 있는 듯 남자의 호흡이 조금씩 진정되고 있었다. 그때 손자가 라운지 문 쪽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떨리는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노인은 남자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손자에게 살짝 고개짓으로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다. 지금 굉장히 힘들고 무섭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거 혹시 나에게 털어놓고 싶지 않니? 나한테 이렇게 말 걸어주는 사람은 처음이야. 근데 넌 누구야? 왜 이렇게 침착해? 노인은 살짝 미소 지었다. 나는 그냥 여행객이야. 하지만 예전에 일을 조금 했다 남자가 뭔가 더 물으려 할 때 드디어 역 보안 요원들이 달려오며 외쳤다. 모두 물러서세요. 저기 계신 분, 무기를 내려놓으십시오. 긴장감이 다시 팽팽해지자 노인은 조용히 손을 뻗어 보안 요원들을 향해 보이라는 듯 제스처를 취했다. 기다려주세. 아직 다친 사람도 없고. 이분도 지금 마음을 조금 진정시키는 중입니. 요원 중 한 명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렸다. 저분과 무슨 관련이세요? 위험하니까 뒤로 물러나십시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제 말에 조금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 그 사이 남자는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는지 얼굴이 일그러졌다. 커터칼을 쥔 손이 아래로 조금씩 내려오더니 결국 바닥에 툭 떨어뜨렸다. 그리고는 흐느끼며 주저앉았다. 난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주인은 숨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봤다. 노인은 망설임 없이 남자 곁으로 가서 살짝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곧이어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남자를 제압하기보다 일단 그 커터칼을 치우고 상황을 정리했다. 사람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환호와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라운지 안에서도 모두 창문 너머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특히 아까 노인에게 따돌림을 주도했던 매니저와 몇몇 고객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분명 평범해 보이는 노인인데 어떻게 저렇게 침착하게 상황을 수습할 수 있었는지 의아해했다. 노인이 손자와 다시 마주했을 때 손자는 울먹이는 얼굴로 달려들었다. 할아버지, 무서웠어요. 괜찮다. 무사히 해결됐잖니. 노인은 조용히 손자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그렇게 잠시 상황이 정리되고 남자는 보안 요원과 함께 영무실 쪽으로 이동했고 노인과 손자는 다시 라운지 앞에 섰다. 누군가가 밖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연신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라며 노인을 칭찬했다. 그 와중에 라운지 안에서 좀 전부터 노인을 유심히 지켜보던 젊은 직원, 처음에 살짝 호기심을 보였던 이 뭔가 떠오른 표정으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하는 듯 했다. 이게 맞나? 그가 브라우저에 유명 협상가 은퇴 같은 키워드를 치는 모습이 보였다. 한참을 검색하던 그 직원은 이내 깜짝 놀란 눈으로 화면을 들여다봤다. 그곳에는 예전 기사를 캡처한 사진이 있었고 기사 제목은 위기 협상의 전설, 경찰청 협상 전문가로 수많은 사건 해결 같은 내용이었다. 모자나 안경 차림이지만 눈매와 분위기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직원은 헐떡이며 매니저에게 달려갔다. 매니저님, 혹시 저분 이 기사에 나오는 분 아닐까요? 이름이 최원섭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진이랑 너무 닮았어요.
매니저가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노인을 흘끗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분이 위기협상가였다고? 진짜 같아요. 경찰청 위기협상팀에서 30년 넘게 일하셨고 퇴임 후에도 컨설팅 하셨다는데 어쩌면 두 사람의 대화를 우연히 들은 라운지 손님 중 한 명이 놀란 표정을 지으며 끼어들었다. 설마 제가 예전에 신문에서 본 적 있는데 정말 전설적인 분이 있다고 했거든요. 이름이 아마 최였던 것 같은데. 그럼 정말 이분이 그러는 사이 대기실 밖에서 노인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시 안쪽으로 들어왔다. 사람들은 저마다 노인을 바라보며 이제는 조금 전과 다른 시선으로 서서히 모여들었다. 저기 혹시 최원섭 선생님 맞으신가요? 그 젊은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노인은 놀란 듯하지만 곧 미소 짓는다. 오래전 이야기입니 어떻게 아셨죠? 정말이군요. 위기협상가로서 유명했다고 기사에서 봤어요. 혹시 지금도 뭔가 활동 중이신가요?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아니, 지금은 그냥 연금 타며 여행 다니는 평범한 노인에 불과하지요. 그 대답에 주위 사람들이 잔뜩 술렁거렸다. 특히 VIP 대기실 매니저는 곤혹스런 표정으로 연신 미간을 찌푸리다가 바로 다가와 말을 걸었다. 선생님, 죄송합니 제가 뭣도 모르고 노인은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 규정이 있으니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안색이 굳어있던 매니저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미 주변 사람들이 노인이 예전 위기 협상가였다는 얘기를 듣고 그가 방금 전에 벌어진 사건을 멋지게 해결해낸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매니저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정말 송구함니 혹시 괜찮으시면 우리가 라운지 이용을 제대로 안내해드리고 싶습. 미리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 말에 노인은 쓴웃음을 지었다. 굳이 그러실 것까지야?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전 그냥 평범한 노인임니 딱히 VIP 대우를 받을 이유도 없고요. 주변 승객들 중 몇몇이 감탄한 듯한 목소리로 노인에게 말을 걸었다. 정말 대단하십니. 방금도 침착하게 저 사람 설득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전 직업이 협상가셨군요. 그런 베테랑이라 가능한 일이었네요. 노인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저도 예전에 뉴스를 본 적이 있습. 인질 사건이나 자살 위협 사건 같은 걸 전문적으로 해결하셨다는. 글쎄요. 나이 먹고 나니 예전 일은 흐릿해졌어요. 노인은 크게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을 아꼈다. 손자는 옆에서 새침하게 말했다. 하지만 할아버지, TV에도 나오셨잖아요. 온 가족이 다 봤어요. 노인이 머쓱해하며 손자에게 쉿하자 주위에서 웃음소리가 살짝 퍼졌다. 그러면서 분위기는 급격히 달라졌다. 라운지 안에 있던 손님들과 직원들은 더 이상 노인을 어울리지 않는 옷차림을 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말 걸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라거나 예전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다루셨느냐라며 질문 공세를 펼쳤다. 매니저는 이제 조금이라도 서비스를 만회하고 싶은 듯 헛기침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선생님, 사실 VIP 라운지는 회원이나 초청권을 가진 분만 이용 가능하긴 합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도움을 받았으니 부디 편히 계십시오. 음료나 간식도 준비해드리겠습. 노인은 한사코 사양하려 했지만 주변에서 그러세요 할아버지. 손자분도 좀 쉬어야죠. 오늘 같은 날은 당연히 대접받으셔야 합니다. 하고 권유가 이어져 결국 양해를 구하고 라운지 안쪽에 자리를 잡았다. 손자는 신이 나서 케이크와 주스를 받아들고 우와 할아버지 여기 엄청 좋다.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네. 하고 들뜬 표정을 지었다. 노인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럴 줄은 몰랐는데 참 곤란하구나. 그러자 매니저가 고개를 숙이며 다시 사과의 말을 전했다. 정말 죄송합니. 사실 라운지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격식이나 차림새를 좀 많이 따지는 편이라 제가 너무 경직되게 대응했네요. 괜찮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지켜야 할 게 있지 않습니까? 노인은 부드럽게 답했다. 다만 간혹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기보다는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매니저는 고개를 떨구었다. 맞습 반성하고 있습. 그 사이 젊은 직원이 노인의 이름을 검색한 기사를 매니저와 다른 손님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다. 여기 기사 보세. 옛날에 테러 위협 사건도 해결하셨다는데요. 그 유명한 사건이었잖아. 아마 뉴스를 뒤집어 놨던. 사람들이 허리를 숙이며 노인을 다시 한번 존경 어린 눈으로 바라봤다.
노인은 여전히 점잖은 표정으로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었다. 그런데 왜 은퇴하신 뒤엔 따로 강연 같은 것도 안 하셨나요? 누군가 물었고, 노인은 컵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예전엔 그런 요청이 많았죠.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제 남은 삶이 그리 길진 않겠구나 싶더군요. 그래서 제 가족과 시간을 더 보내고 전국을 여행도 하면서 조용히 살기로 했습. 아, 그러셨군요. 많은 걸 내려놓으신 거네요? 아쉬움을 토로하는 사람도 있었습. 더 많은 사람에게 노하우를 전수하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갑자기 그만두느냐고요. 하지만 전 이제 일보다 제 자신과 손자, 가족들이 더 중요해졌거든요. 손자가 의기양양하게 끼어들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나랑 같이 기차 타고 전국 여행하려고요. 할아버지랑 약속했어요. 이야기를 지켜보던 매니저는 한숨 섞인 감탄을 내쉬었다. 대단하십니. 저야 사회적인 성공이 전부라고만 생각했는데 선생님께서는 더 소중한 걸 선택하셨군요. 노인은 미소 지었다. 성공도 물론 귀한 일이지요. 하지만 사람마다 삶의 무게중심이 조금씩 다른 것뿐이에요. 그때 라운지 안으로 아까 그 커터칼을 들고 소동을 벌였던 남자가 보안 요원과 잠시 얼굴을 내밀었다. 아무래도 경찰이 오기 전 상황 정리를 하려는 듯 했는데 남자는 눈이 빨갛게 충혈된 채로 노인에게 조심스럽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아까 정말 감사했습. 어쩌면 제 인생을 구해주신 거나 다름없어요. 죄송합니 폐만 끼쳤네요. 노인은 흔들림 없이 남자를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중에 더 힘들 때 꼭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세. 나 같은 노인보다는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가 힘이 되어줄 수도 있잖아요. 네, 꼭 그렇게 해보겠습. 그의 눈물 어린 사죄와 감사 인사에 라운지 안의 사람들은 가슴 뭉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한껏 들뜬 분위기 속에서 매니저는 고개를 다시 들어 노인을 바라보았다. 선생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 그리고 아까 제가 했던 무례한 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 제 눈앞에서 이런 큰 교훈을 주시다니 정말 잊지 못할 겁니. 노인은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딱히 나 때문에 배웠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사람과 상황은 언제나 변할 수 있으니 그때그때 열린 마음으로 대응하면 되죠. 매니저는 얼굴을 붉히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앞으로는 어떤 분이 오시든 함부로 외모로 판단하지 않겠습. 그리고 혹시 불편하지 않으시면 여기에 들르실 때 언제든 말씀해 주세. 저희가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 노인은 손살에 치며 겸손하게 미소 지었다. 과분한 대접을 바라진 않습. 다만 제가 다시 여행하다가 또 서울역에 오게 되면 그때는 오늘처럼 눈살 찌푸리는 일 없이 함께 웃으며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물론입니 꼭 그렇게 하겠습. 라운지 밖에서 지켜보던 다른 손님들도 박수를 치거나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멋진 분이셨다. 앞으로 나이 드신 분이든 아니든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겠어 등등 이야기를 나눴다. 그중 몇몇은 노인에게 와서 직접 명함을 건네기도 했다. 혹시 기회되면 제 회사 직원들에게도 짧은 강연 같은 거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꼭 초대하고 싶습. 노인은 웃으며 손사래를 쳤지만 상대는 얼굴이 붉어지도록 간청했다. 아니면 술자리라도 너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요. 손자는 그런 광경을 신기하다는 듯 쳐다봤다. 할아버지. 사람들이 다 할아버지를 좋아해 하네요. 말씀을 들어주길 원하는 거겠지. 하지만 난 그저 여행 중이니 계속 이러긴 어렵고. 그러자 손자가 활짝 웃었다. 그래도 멋있어요. 할아버지가 내 할아버지라서. 하하, 고맙다. 한참 동안 라운지 안은 노인과 손자를 중심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매니저와 직원들은 귀중한 교훈을 얻은 듯 라운지 운영 방식을 다시 생각해 볼 것이라며 계속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 몇몇 VIP 승객들은 아예 노인 옆에 와서 함께 대화하면서 내가 처음에 너무 몰상식하게 굴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자라고 반성했다. 마침내 노인과 손자가 타야 할 열차 시간이 가까워지자 매니저와 직원들은 문 앞까지 나와서 일행을 배웅했다. 다음에 꼭 다시 들러주세요, 선생님. 명단에 이름을 남겨드릴게요. 그래 주시니 감사합니. 안녕히 계세. 노인은 깍듯이 인사한 뒤 손자의 손을 잡고 역사 안의 에스컬레이터 쪽으로 향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따뜻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를 무시하거나 의아해하던 시선은 온데간데 없었다.
에스컬레이터에 오르며 손자가 물었다. 할아버지, 저 사람은 이제 괜찮을까요? 아까 커터칼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서에서 상황을 잘 정리하겠지. 혹여 처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이번 일을 계기로 삶을 다시 돌아볼 기회가 됐으면 좋겠구나. 그럼 좋겠어요. 손자는 살짝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열차 승강장으로 내려가서 노인과 손자는 각자의 자리로 향했다. 특실표를 확인하던 승무원은 노인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어느새 소문을 들은 듯했다. 아, 혹시 그 노인분이세요? 대합실 소동을 해결하셨다는 노인은 쑥스럽다는 듯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조금 돕고 왔습. 별일 아닙니. 승무원은 존경의 눈빛을 보내며 좌석까지 안내해 주었다. 그 배려에 노인은 고맙습니다. 하고 작게 인사했다. 자리에 앉자마자 손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신이 나서 말한다. 할아버지, 다음엔 어디 가요? 부산, 광주, 아니면 진짜 멀리 내려가 보는 거 어때요? 그래, 조금 쉬었다가 곧 또 떠나자. 할아버지는 항상 네가 하고 싶은 걸 존중하니까. 열차는 출발 시각이 다가오자 안내방송과 함께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서울역 플랫폼에는 방금 작별을 고했던 매니저와 직원들의 모습도 어렴풋이 보였다. 저쪽에서 손을 흔드는 것 같기도 했다. 손자는 의자에 폭 파묻혀 눈을 반짝였다. 할아버지, 나도 커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까 그 아저씨가 할아버지의 말에 진정했잖아요. 나도 그런 걸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노인은 손자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조용히 웃었다. 내 마음속에 이미 따뜻한 마음이 있으니 분명 잘할 수 있을 거야. 열차가 서서히 속도를 높이며 서울역을 떠나고 이제 또 다른 도시, 또 다른 이야기가 그들을 기다릴 터였다. 노인은 창문에 비친 스스로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과거 화려했던 경력보다 지금 아이와 함께하는 평온한 시간이 훨씬 값지다는 사실을 다시금 느꼈다. 그의 뒤로는 이미 달라진 서울역 VIP 라운지의 분위기가 남아 있었다. 오늘의 일이 계기가 되어 직원들과 사람들은 더 이상 외모나 나이만으로 누구를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읽으며 스스로에게 묻고 싶은 것이 생겼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합니. 나는 혹시 누군가를 겉모습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고 있지는 않을까? 주변에 숨어 있는 타인의 재능이나 배경 이야기를 놓치고 있지는 않을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시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특별함은 없을까? 이 노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 모든 사람은 겉보기와 다를 수 있으며 나이가 들었어도 자신만의 소중한 경험과 능력을 간직하고 있을 수 있지요. 때론 그 숨겨진 가치를 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큰 배움이 되기도 합니. 이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면 여러분이 마주치는 누군가가 또 다른 노인 혹은 위기 협상가 혹은 가장 소중한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 그리고 혹시 당신의 곁에 아직 빛나지 않은 누군가의 이야기가 숨어 있지 않을지 둘러보시면 어떨까요?